대한민국 경남 FC 대한민국 만세. 오늘 시브즈 응원가 많이 틀어졌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고요. 오늘 16경기인데 많네. 좋네. 아침 농구도 좀 넣어주면 좋겠는데 안 넣어주네요. 뭐 일단 합시다. 하고 그 자랑도 적당히 좀 하세요. 알겠죠? 말을 하는 거하고 자랑하고는 다르잖아. 우리 덜봉씨, 덜봉 형님, 내가 말을 하랬지 자랑하라는 건 아니었잖아. 맞죠, 그죠? 우리 덜봉 봉봉 형님, 내가 이야기를 했지 본인 자랑만 해라는 건 아니었잖아. 말은 말대로 이어줘야지.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관심 없는 K리그 2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내가 왜 나한테만 뭐래서 너? 보는 사람이 지금 달봉님밖에 없어서 그래. 그냥 이해하세요. 안 친하면 하도 안 해. 이해하세요 그냥. 박내가 왜 씨발 오자마자 나한테만 지러. 다른 사람들 뭐라 캐라. 보는 사람이 형님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다. 경남 FC 하자. 경남 FC. 그리고 그 중개사도 하나 늘었어요. 그 다음에 부천. 친하니까 지금 건들지 않으면 건들지 않아. 이거 오바만 가면 안 되겠나? 그리고 부천이 역배돼 있네. 그럼 좋은 거 아이가? 내가 봤을 때 그런 생각밖에 안 된다. 야, 이거 부천 하면은 마행 갈 수도 있어서 막아놓은 것밖에 난 그런 생각이 안 든다. 부천은 해마다 없는데 잘 뽑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K리그 2 같은 경우는 이제 두 팀이 생겼는데 더 올라가기 더 힘들 거예요. 그리고 지금 몇 년간 못 올라가는 팀들 진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제 뭐냐 ACL도 노리는 팀도 있었는데 상당히 심각하다 봐요. 나 이거 다득점 보고 어쨌든 경남이 감독이 바뀌고 설기현 올해는 제발 정주행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역주행 그만하고 맨날 아쉬우니까 재계약을 해버렸거든요. 네, 어쨌든 이게 미디어 데이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미디어 데이 때 뽑은 팀들이 대부분 우리가 예상했던 팀들이야. 뭐 경남이라든지 안양이라든지 그다음 당연히 김천상무 뽑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팀들이 왜 뽑히느냐? 다른 팀들은 뭐 경험이 없는 팀도 있고 그다음에 뭐 감독 능력은 좋지만은 이 선수들이 구성이 안 되고 투자를 경남만큼도 못 내주는 구단도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밸런스가 6개, 7개 팀, 뭐 김포, 청주, 그다음에 천안, 뭐 요런 부분들 부산, 뭐 요런 부분들은 밑에 내려 깔고 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플레이오프는 최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특히 뭐 부천 이런 팀들은 항상 해마다 없어도 이 감독 능력으로 좀 보여주는 부분들이고. 근데 혹시 확실히 제가 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올해 감독 좀 삐리하게 뽑은 감독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감독들은 솔직히 큰 기대가 안 되는 게 사실이야. 왜? 아니 감독이 이게 뭐냐 해보자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선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삐리하게 한다든지 자신감이 없다든지 뭐 이랜드 감독도 그렇고 이런 거는 상당히 좀 기대가 안 되는 부분들이다. 일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경남 같은 경우는 원기종을 완전 영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모재현 이런 애들 남아 있는데 경남이 돈이 없다 보니까 제일 하는 짓이 뭐예요? 항상 그 브라질에서 잘 데리고 와가지고 뭐 이렇게 재미를 불고 파는 부분인데 일단은 모재현이하고 원기종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작년에 재미를 봤었고 근데 간간히 튀어나온 이제 박민서 요 뭐 김포전에서도 잘했던 이런 부분들인데 근데 확실히 2에서는 그래도 할만한 부분들이 분명 있고 요번 시즌 또 이제 특히 저 입장에서는 원기종한테 기대가 좀 많이 큰 부분도 있다. 근데 지금 역배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고 일단은 경남 같은 후반의 뒷심적인 부분들은 수비에서 나오든 공격에서 나오든 이런 부분들은 나왔었고 홈에 이제 전반적인 부분들은 이제 조금 점수대가 좀 안 나온 부분이었는데 시즌 끝날 때쯤에는 그래도 홈에서 원래 후반에 뒷심을 발휘하고 점수 많이 나오고 처먹히는 것도 좀 많이 처먹히고 얼탱이 없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부천도 선수를 오히려 판단 팔았으면 김강산 이런 선수들도 팔았기 때문에 없는데 확실히 부천이 경남한테 강한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최소 프렌이나 다득점적인 부분들은 접근할 수가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는 설기현이 뭐 개인적으로 정주행하길 바라지만은 근데 솔직히 쉽진 않아 보인다. 이렇게 바운더리까지는 들어갈 것 같아 플레이오프. 왜냐면 밑에 깔아주는 뭐 김포, 천안, 청주 뭐
그다음 또 뭐 부산 뭐 이렇게 있을 거니까 5개 6개 뭐 아산도 있을 것이고 아산은 이제 감독 능력이 좋아가지고 작년에 이제 좀 재미를 봤던 부분들인데 솔직히 멤버로 봤을 때는 구성하기 상당히 어렵죠. 옆에 바로 옆구장이 우리은행인데 우리은행에서 좀 투자를 해주면 좋을 건데 그것도 아니고 어쨌든 왜 창단했는지 솔직히 의미 듭니다. 천안 아산이면 천안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천안이 오히려 투자를 더 하니까. 그리고 용병들은 인정 안 합니다. 왜? 뭐 그래도 뭐 항상 기대치는 있죠. 왜? 잘하는 거는 경남이 좀 요번에 그건 있어. 2년 안에 승격을 못 하면 항상 해마다 많았는데 구단 없애뿐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일단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부천이 역을 받았을 땐 프렌을 안 볼 이유가 없고 그 다음에 뭐 옛 두 팀은 언더 보기가 어렵다. 붙었을 때도 상당히 다득점적인 부분들, 특히 2대1적인 부분들, 내용 뉘앙스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일단 뭐 모지현하고 특히 원기종 완전 영입한 거는 상당히 좋아 보이긴 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K리그든 1이든 2든 감독을 못하는데도 오래 냅두진 않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 그게 오히려 강점일 수는 있어. 왜? 감독이랑 합을 많이 맞춰본 부분들이 2에서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거든. 솔직히 실력은 종이 한 장 차이야. 완전 막 진짜 뭐 작년에 대전처럼 대전 영입을 정말 많이 해서 그런 거고 그런 거 아니면 K리그2는 솔직히 종이 한 장 차이거든. 그러니까 어렵단 말이야. 근데 그런 또 어째 보면은 오래 했던 부분들이 보통 한 3, 4년, 5년 돼보면 이제 그때 돼서는 이제 완전 뭐 설계는 축구도 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약간 실험적인 부분도 많고 다득점적인 부분에 갈 수 있는 팀 컬러다 보기 때문에 저는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또 뭐 월요일 경기 있으면은 경남이 극장 오버 내주는 이런 부분들이 많았죠. 이 팀은 또 언더 팀은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내심이 많은 팬들은 죽을 것 같은데, 인내심이 많은 거 좋아해야 되는지 안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안 좋은 것 같긴 한데, 들어갔긴 합니다. 자, 천안 토태용 FC. 오늘 2부가 있고 3부가 있잖아. 3부 있잖아요. 2부 팀 존심 챙길 수 있을까? 근데 2부 팀이 존나 못하는 2부 팀이다. 부산도 그렇고, 이랜드도 그렇고. 야, 토태용 FC 오늘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까? 근데 경기력은 알 수는 있어요. 근데 3부야. 3부고 아직 준비도 안 했네. 준비 안 된 거는 솔직히 언급할 건 없어요. 그리고 작년에 여기 딱 떠 있네요. 창원 시장이 가장 잘했고 그다음 중위권들하고 보강은 안 했습니다. 그리고 감독 남렬이 감독인데 이 감독도 솔직히 평가도 그렇고 이게 막 약간 이게 프리뷰하고 이런 거 봤을 때 기대가 안 돼. 창원시청 코치했던 그 감독이거든. 그래서 약간 좀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아무리 감독이 뛰어나도 문제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약간 우리가 내셔널 리그에서 좀 튀었던 이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쉽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저득점밖에 없어요. 뭐 여기 써져 있네. 여기 다 써져 있네. 친절하게. 고양대교 여축 보축 감독도 했던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약간 외적에 있는 부분이 많고 선수도 솔직히 맞아요. 여기는 뭐 안 되지만 구성이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용명도 가까스로 한 명 됐고 이런 부분들이거든. 근데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최악의 감독 있었잖아. 페레즈 감독. 그 부산의 구호가 뭐였냐면은 자 축구 못하면 어떤 애들아 건강하자. 내가 보여줬잖아. 아이파크 가가지고. 구도 부산을 만들지 못했던 이런 부분. 왜냐면 여기도 이상현이라는 선수들이 존나게 있어. 존나게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스쿼드가 이부치고 존나 좋아. 물론 선수들 팔았지만 얼라들 중에 또 뭐 김포가 있었던 뭐 이태민이라든지 이런 친구들도 다 좋거든. 근데 지금은 좀 막판이 정상화가 돼갖고 아이파크가 잘 만들어갔어. 그래서 나는 솔직히 쉽지 않다고 봐. 쉽지 않다고 보고 그래도 아이파크 승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 왜냐면은 또 아이파크 이런 팀들 보면은 또 FA컵에서 또 붙는단 말이야. 근데 결국은 3가 이기는 비중이 한 5번에 한 번 정도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솔직히 쉽지는 않고 그리고 박진석 감독도 재계약하고 또 밀어주면서 물론 투자는 아이파크가 안 했어. 그러니까 있는 자원들 가지고도 가면 되는데 일단은 용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수준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은 분명히 존재하고 이겨도 솔직히 똥줄 승일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존나 이게 웃긴 게 뭐냐면 프로팀인데 그 뭐냐 야구장이 지금 뭐 새로 지어진다고 하잖아. 그거에 밀리는 팀이 어디 있어요? 나는 이제 근데 천안도 앵간치 못한다 이 말이야. 그것 때문에 지금 고당 쫓겨나고 구독 썼다가 했다가 이런 부분이긴 하거든. 그래서
경기 감각적인 부분 아니면 보조 경기장 써 프로인데 옆에 보조 경기장을 쓴단 말이야. 이것도 솔직히 나는 경기 이게 운영 면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뭐 멤버 존나 좋아. 이태민은 김포 갔다 다시 돌아왔고 성호형 존나 저번 작년 싸가지 없이 했지만 그래도 잘하는 건 잘한단 말이야. 부산 뉴스들도 애들 괜찮고 박정우 재계약 시켰고요. 최기훈 얘도 한 번씩 해주는 거. 멤버가 훨씬 나아. 근데 이제 감독이 삐리하고 뭐 조이제 이런 애들 있고 존나 얼락급 중에 좋은 애들 많아. 그래서 나는 그래도 뭐 박지진도 있고 그래서 멤버 거의 안 뺏기고 그대로 갔는데 이제 박진석 감독이 그래도 이 승격하고 이런 부분들에서는 그래도 일가견이 있는 감독이고 또 이제 그 전북이 써놨네. 전북이 B팀, C팀까지도 있는데 전술 코치, 주된 전술 코치였던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 감독이다 보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내가 봤을 때는 투가 팀이 존나게 많고 하기 때문에 초반 러시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우당탕 할 때 오히려 이런 한 경기 두 경기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서 저는 그래도 부산의 햄무랑 1대0이나 뭐 이런 상대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남은 부천 역배 풀엔에다가 언더 쪽으로 볼 생각이고 역배는 보지 않도록 하고요. 부산은 그래도 뭐 똥줄여도 1대0이나 이래 갈 것 같고 약간 광주랑 수원 그때 제가 언더에 아마 광주 풀엔을 줬는데 약간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어차피 2는 경기를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예상치는 한번 두드려 볼게요. 알겠죠? 오케이? 그지? 아 그리고 맞아요. 저것도 맞아요. 90분 되면은 그러니까 그게 이런 게 있거든. 얼라라도 그런 게 상관이 없는 팀이 있고 얘네는 항상 저 형님이 팬인가 그래서 모르겠는데 아니면 뭐 배팅을 찍어서 그런 거 모르겠는데 저거 맞는 부분이야. K리그 2가 보통 저 팀만 그런 게 아니고 90분에 좀 원을 넉나가는 모습이 많이 나오긴 해. 근데 부산이 좀 안타까웠던 부분들이 무나 뭐 이길 수 있다는 경기들이 그런 경기로 진 경기가 다반사였어.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보지만 지금 천안의 투자라든지 감독이라든지 그 다음에 감독이 또 미디어데이에서 했던 부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아산이 작년에 그랬거든. 아산이 신생팀으로서 그 얘기했단 말이야. 우리는 아직까지 물론 그 팀은 이제 영입을 안 해주는 것도 있지만 여기도 어찌 보면 영입을 일단은 그 첫 시즌은 못 해준다고 사실상 얘기한 거나 다름이 없거든. 그래서 토태용 FC는 오늘 이기기 힘들다. 이렇게 보고 뭐 댓글 보니까 호두 과자 슛 이래 사던데 조작하려고 만든 리그가 아니고요. 근데 천안은 투자 그 있는데 지금은 투자를 안 하는 쪽으로 가고 그렇게 하고 내년 쪽으로 하는 가닥으로 잡았기 때문에 옆에 토태용이긴 해. 존나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아산 FC 경기장 옆에 아산 우리은행 경기장 있고 천안 종합운동장 옆에 토태용 FC가 있거든. 그래서 오늘 뭐 천안 유관순 3일절인데 그런 건 없고요. 그냥 부산이 이깁니다. 알겠죠? 우리가 남이가 부산이 이긴다고 봅니다. 알겠죠? 그 다음 경기 투라도 있는 그대로 볼 거예요. 그냥 우리가 남이가 토태형 FC 바로 옆에 있어요. 만약에 배구 있으면 배구 보고 토태형 FC 보면은 투 땅 뛸 수 있지. 오늘 천안현대 없잖아. 그래? 자, 그 다음에 전남하고 안양인데 멤버는 안양이 훨씬 낫지. 그리고 전남 같은 경우도 장간희 감독 데리고 와갖고 재계약을 시켰거든. 안양은 항상 그래도 다크호스 사이 안에 들어가는 부분들입니다. 물론 그 아코스야 뺏겼어. 근데 나름 그래도 여기 돈을 쓸 수 있는 구단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감독 능력이 확실히 좋아요. 그 다음 조나타나 그대로 있고 안드리고 조나타 작년 멤버 그대로 가져가고 그냥 아코스 하나 빠진 게 답니다. 뭐 9대0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가져가는 거고 전남은 극단적으로 그렇죠. 정경준 감독 있을 때 물론 다득점으로 변화가 됐어. 내가 작년에 얘기했던 부분인데 정경준 감독 있을 때는 그냥 무제조기 햄무 언더 요게 거의 뭐 주된 그런 부분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장관 감독 오고 나서 뭐 그때 이장 감독한테 대학교 이제 했던 부분들이고 부분인데 봤을 때 그냥 공격적으로 바꿔야 내가 그게 쉽사리 되냐 봤거든. 근데 초반에는 이렇게 그 감독을 바꾸고 나서 이런 모습들이 보였어. 근데 나머지는 돌아가더라고. 왜? 원체 하기에는 그 골게터들도 한정적일 수밖에 없고 뭐 이종호 이런 애들밖에 없으니까 영입도 안 해주고 뭐 엠블럼만 바꾸면 다가 아니잖아. 그래서 나는 지금 멤버로 봤을 때도 뭐 시모비치 그 다음에 뭐 이용재 발디비아 플라나 작년에 있었던 선수고 UA 그러니까 외국 선수들한테 의존을 해야 되는 일본 선수들한테 이런 부분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팀은 좀 좋지가 않다고 봐요. 광주 같은 경우는 이제 헤이즈도 잘했고, 그 다음에 뭐 엄지성이라든지 엄원상 있을 때도 마찬가지 이런 부분이 됐기 때문에 좀 약간 좀 유두리 있게 갔던 부분들인데, 뭐 하남도 뭐 경남에 있었던 선수도 별로 기대는 또게 안 되고요. 안산에서 아스나이 영입했네요. 저기 약간 아마리토스 닮은 그럼 맨날 보면 약간 기대치는 없어. 그냥 좀 우리가 아는 선수지. 안산의 그 인도 아스나이 알죠? 인도 박지성. 그래서 나는 별로 기대되는 거 없고 장구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 경기 안양승 보도록 하고요. 언어반 좀 애매하다. 그래도 홈경기라는 부분이 좀 걸려있는 부분들이고, 그래도 마지막에 후반에는 조금 전남의 언더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고쳐지고, 오히려 오바가 좀 많이 나긴 왔었어. 근데 나는 이제 외인도 어떻게, 솔직히 요번 시즌, 뭐 한번 뛴 용병들도 있지만은, 안 뛴 용병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호흡적인 부분에서도 아직 경기를 못 봤기 때문에, 찍는다면 안양을 찍는 게 훨씬 나을 수밖에 없겠죠. 햄모나 hen승은 찍을 필요 없고, 이거 hen승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갖다 바를 수도 있어. 어차피 투는 투고 미국 축구고 J리그고 배당이 의미가 없는 리그잖아. 그지? 그렇게 보는 거고. 안양은 작년 기조로 가져갔고 전남은 변화가 되게 많고 이 뭐 사모비치라든지 발디비아라든지 뭐 온 이용재라든지 뭐 하남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기존 멤버 구성으로서는 된 것도 아니다. 그리고 기존 멤버 구성했을 때도 작년에 감독 바뀌고 공격 전술로 좀 많이 가려고 노력을 했지만 조금 보여주다가 말았다. 그래도 확실히 재미없는 축구는 좀 많이 벗어난 건 맞는데, 딱 거기까지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안양 승만 보도록 하고, 어느 반항 이런 거는 갈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6경기씩 있으니까 존나게 많아요, 형들아. 성남대 안산. 나는 안산이 제일 약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안산 감독하고 이랜드 감독. 진짜 그냥 그냥 얘기해 줄게. 볼 필요도 없다. 교장 선생님 하나 갖다 놓은 거다. 페퍼에 우리 저 교장 선생님 있지. 약간 그 느낌이다. 진짜로. 야, 약간 의지 박약이고 전형적인 안 되는 이제 투자도 안 해주고 뭐 우리 안산의 색깔만을 해보겠다. 그냥 들어보면 감이 그 딱 오잖아. 프로 여러분들 뭐 프로 경기 한두 번 보는 것도 아니고 뭐 써야 볼 거 없어요. 볼 거 없다고. 완두루 잘한다고 막 팬들은 그래 샀던데 안산하고 팬들은 또 K리그 뭐 갤러리 이런 데서 하는데 뭐 기대 안 돼요. 그리고 성남은 안 없어졌냐가 아니고 그래도 성남은 근본 있는 팀이고 원에서도 투든 왜 그래도 기본 얘네랑 비교할 정도는 아니야. 뭐 그 신진 팀이라든지 이런 팀이랑 비교할 건 아니고 빨리 일부 올라가고 아니면 일부에서 그래도 앞대가리는 해야 되는 팀이야. 이게 뭐 이제 그 내각적으로 이슈가 이제 뭐 이 구단 같은 경우도 문제가 많잖아. 뭐 존폐 여부까지도 결정을 했었으니까.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뭐 국태정이도 있네. 그래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나는 권순영 뭐 국태정 이상민 뭐 이래도 다 뭐 한 번씩 봤던 선수들이고 그 다음에 또 구성도 돼 있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감독을 성남 출신 감독으로 바꿨는 잘 바꾼 것 같아요. 뭐 작년에 뭐 정경호 뭐 감대도 하고 뭐 김남일로 갔었는데 뭐 큰 성과는 못 받고 차라리 성남 출신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오히려 이런 또 조직력 위주로 간다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 멤버가 지금 성남이 뛰어난 상황은 아닌데 안산을 갈 수는 없어요. 대구 포항 결국 뭐 포항 이기듯이 뭐 결국은 K리그 중에 왜 이렇게 배당이 낮겠습니까? K리그 중에 왜 이렇게 배당이 낮겠지? 이유가 있다 이 말이야, 얘들아. 알겠지? 그리고 안산도 어째 보면은 지금 그나마 그 볼 투입을 해주고 볼란치 역할을 해주던 아스나이가 또 아까 보셨다시피 전남으로 이적을 한 입장이다 보니까 그래도 성남승 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 다음에 뭐 언어버 같은 경우는 언더 쪽으로 배당도 좋은데 언더 가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요. 많은 득점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나도 보고 싶기는 보고 싶어요. 근데 약간 어떻게 할지는 예상이 또 돼. 인천 감대할 때도 봤기 때 2016년 때 감대했네 그래. 그때 나름 색채를 보여줬기 때문에 뭐 그때 배팅 안 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근데 막 되게 막 공격적으로 이렇게 하는 감독은 아니야. 이기현 감독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또 보긴 봤다. 감독도 2년 했고 그다음 또 이제 감대도 했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봤을 때 좀 명확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바꾼 건 잘한 것 같아요. 왜냐면 좀 약간
김남일 감독도 존나 빠따만 치고 무능력하고 그냥 카리스마 자꾸 전술은 정경국 코치가 다 짜고 이랬는데 이제 정경국 코치 또 시켰더만은 또 뭐 삐리하게 잡고 하니까 딱히 기대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봅니다. 그다음에 아산 김천은 그냥 김천 볼 거예요. 아산의 장점은 그냥 박동혁 감독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산의 장점은 이 구단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왜? 아니 뭐 투자도 안 할 거고 씨발 관심도 없고 팬들도 많이 안 오고 하는데 천안 하나 있으면 안 되나? 그냥 장점은 감독이에요. 반장님 무슨 프로인데 무슨 감독 감독이 장점입니다. 그냥 요거 가지고 어떻게 뽑는 거 뭐 이은범 정도 있겠네. 그리고 유강현이는 그거 같잖아. 대전 같잖아. 없어요 이제. 근데 요걸로 구종돼서 잘했어요. 두아르테 하나 왔네. 그게 다예요. 뭐 고무열 이런 거 아는 고무열. 뭔가 존나 약해 보이죠, 그죠? 이 감독 머리에서 다 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선수 설명할 건 솔직히 시즌 끝날 때까지 없을 것 같고 영입도 안 해줄 것 같고 작년도 영입 하나 안 했는데 B급, C급들도 영입 안 해서 K3에서도 영입하면 됐긴데 영입도 전혀 안 하고 그래서 이거는 뭐 김천 1타 뽑았죠. 그 원에 전북 울산 뽑듯이 왜? 당연히 어쨌든 아무리 못한다 하더라도 이영재하고 이 멤버만 봐도 다 나오는 거 아이가? 신입생들도 들어오는 거 보고 봤을 때도 그죠? 그래서 나는 뭐 전혀 문제 없을 것이다. 그리고 감독 바뀌었어요. 빠박 좀 달라진 건 이제 빠박 감독 잘리고 뭐 성한수 감독이 되는 건 부분밖에 없고 뭐 그래도 다 아는 선수들 보면 대충만 봐도 다 아는 선수고 뭐 구성도 다 이제 1선, 2선, 3선 다 자원이 돼 있기 때문에 뭐 김천 몰리고 떠나서 그냥 김천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아산 같은 경우도 나름 한 골 정도는 뽑아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보면 오바 역배 보긴 봅니다. 그래서 선수 설명할 건 없고 보강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후원사가 아산 우리은행이긴 하거든. 우리은행 달고 뛰거든. 차라리 우리은행이 인수를 해서 축구단을 해서 천안이랑 아산이랑 더비를 만드는 게 훨씬 낫지 않겠나 싶어요. 나는 천안 아산이 있는데 천안이 있으면 천안이 있지 아산이 있으면 아산이 있는 거지 왜 두 개를 만들 필요가 있나 모르겠네요. 축구단 운영하는 거 보면은 약간 비리 성격이 좀 많죠, 그죠? 보면은 맞잖아. 왜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 그지? 혈세 다 빼먹으면서 그 시민들은 싫어하는데, 그지? 근데 보면 항상 보면은 그런 것 쪽이 뭐 약간 이런 게 많죠, 비리 정의 부분들이. 그리고 이랜드 같은 경우는 언제 올라옵니까? 이랜드는 난 솔직히 한 2, 3년 안에 그 일부 올라올 줄 알았어요.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근데 가면 갈수록 이제 밥맛 떨어지는 거 여기도 이제 투자도 잘 안 해주고 결국 잘랐어요. 정정용 감독 잘랐는데 충렬이 감독인가 그랬거든. 난 감독 전혀 기대가 안 돼. 그리고 그래도 우리 예은이 FC는 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은이 FC는 누구 있냐면은 그 옛날에 그 대전 감독했다 우리 샤이는 민호 아빠 저기 그 있고 그 다음에 일단은 뭐 보강적인 측면은 많이 안 해줬어요. 보강적인 측면 안 하고 약간 천안이랑 비슷한데 그래도 천안보다는 청주가 기대되긴 기대돼. 그래서 약간 그거랑 비슷하다 봐. 그 약간 뭐고 저기 부산보다는 그래도 확률이 더 높은데 약간 같은 느낌이라 봐요. 3부는 3부야. 3부 경기로 봐서 3부 경기는 좋았어. 그리고 FA컵 때도 하고 뭐 매기는 것도 있고 했는 부분도 있는데 일단 뭐 문제가 많아. 뭐 클럽하우스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 클럽하우스도 없고 그다음에 또 그 저기 예은이 구장 뒤에 넘어가면은 청주 야구장하고 있거든. 그리고 또 잔디 상태도 그렇고 그것도 훈련적인 부분도 맨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것도 뭐 제한이 많고 하여튼 뭐 아직까지는 리그에 참가에 좀 의미를 두는 게 맞지 않겠나. 충북 청주 콜 리더 있죠. 콜 리더 붉은 악마 출신인데 그게 자랑할 겁니다. SHR 청주 FC 자랑할 거 그냥 샤이니 아빠가 왔다. 그다음 콜 리더가 붉은 악마 출신이다. 그리고 3부에서 좀 했다. 근데 3부에서 잘한 거 인정해줍니까? 명백히 아무리 개리그라도 2부랑 3부가 갭 차이라는 게 있는데 뛰어본 놈이 잘하죠. 그리고 이랜드 있는 선수들은 1부에 뛰던 선수들이 있단 말이에요. 맞잖아. 그리고 용병 있고 청주는 이제 용병 수급 문제도 항상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고 지금 이제 뭐 만들어가는 입장이에요. 클럽하우스에 또 팬하고 또 팬의 편간을 얼마나 시켜요. 이런 시민구단 같은 경우는 편간에 뭐 왜냐면 국민은 연홍을 많이 보잖아. 연홍 오듯이 모으면 성공하는데 거기 먹 것인 거 맞은 거지. 뭐 그 최용경 감독도 솔직히 쉽진 않다. 뭐 이렇게 전술해봤는데 전술에 지금
성장을 해야 되는 선수도 있고 그건 변수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FC나 토트넘 FC나 예은 FC 쪽으로 찍을 수가 없는 거지. 근데 반대팀이 몬에서 역배는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 나는. 부산이든 이랜드든 정말 두 팀 못하긴 하거든. 제 밑에 있고 이랜드 같은 경우는 솔직히 중위권 가든지 일부 올라가야 되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 뭐 우리나라 또 K리그 흥행하는 팀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실력으로는 그러니까 무가 나오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지는 거는 솔직히 나는 용납이 안 된다. 특히 뭐 성남미 안산한테 진다 이런 거는 진짜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래 되면은 진짜 개리그입니다. 알겠죠? 우리가 뭐 그렇긴 한데 김천은 이제 멤버를 보는 게 아니고 아산의 박동혁 감독이 전술에 따라서 뭐 무가 나올 수도 있어 어떻게든 만들어가지고 근데 그래도 김천이 유리한 거는 사실이야. 그래서 예은이 FC하고 토태형 FC는 아직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뭐 보강을 또 착실하게 해줘서 뭐 시에서 밀어주고 이런 부분들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청주가 좀 크게 가려면 그래야 됐으면 좋겠네. 이 라이벌을 만들면 되겠네요. 어떻게? 아산이 우리은행 FC로 만들고 청주를 국민 FC로 만들면 그러면 되겠네. 연홍하고 나는 그런 생각도 좋은 것 같은데 청주 FC를 그냥 국민은행에서 하는 거야. 옛날 국민은행 축구단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고 아산도 옆에 다 역구장이거든. 둘 다 역구장이거든. 꼭 라이벌 배치 만들고 이러면 좋잖아. 겨울 시즌 때는 여름 시즌 때는 축구로 붙고 그 다음에 또 응원할 때 같이 하나 응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겨울 시즌 되면 하고 그래서 기업 구단은 좀 변모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래도 기업 구단이 돈 쓸 수 있는 구단이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봅니다. 나도 경기를 보고 싶은데 지는 건 솔직히 두 팀 다 지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FA컵 때도 하나은행 FA컵 할 때도 많이 붙어봤는데 뭐 지는 경우가 헛가다가 한 번씩이에요. 그래서 다 우리가 본 입장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죠? 그래서 나도 선수들 보고 싶어요. 청주라는 천안이라든지. 근데 솔직히 우리가 이게 데이터에 안 들어있는 선수들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내가 보긴 봤지만은 그거는 대학교 때 일이고 특히 천안 같은 경우는 대학교 선수들이 존나 표진이 많이 되어 있어. 그래서 경험적인 부분이 문제가 돼 있겠죠. 오케이 오케이 그죠? 맞지? 그제 그 단순한 라이벌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경기력도 좀 나와주면서 왜냐면 1시간 거리니까 그죠? 그러니까 K리그 자꾸 무슨 흥행이 되고 저기 EPL처럼 EPL 가면 어디 붙으면 근거리면 바로 성사가 돼버리잖아, 그지? 실력도 올리면서 난 좀 원도 요새 좀 흥행하잖아. 몰라 야구 개막하면 또 폭망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래도 원이 최근 K리그 중에서는 그래도 좀 젊은 팬도 많이 들어오고 2층까지도 차고 하는데. 투도 좀 흥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국대만 보지 말고, 그지? 그 다음 경기. 전주 KCC 보겠습니다. 그 다음 서울 삼성열. 그래, 역시 팬들은 바보가 아니다. 여기 어디 있는 구단이고, 전북 있는 구단이다. 팬 무서운지 몰랐다는 거다. 근데 창진이 형도 진짜 문제가 많아. 창진이 형하고 최영길 대표하고 솔직히 한 몸이거든. 창진이 형이 배경이 된 게 KCC 입김이 존나 커 단장이랑. 그리고 KCC가 농구에 입김이 좀 있거든. KC 프로농구 이런 것도 있는 거 봤을 때. 그래서 나는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존나 못한다. 그리고 KCC가 말해갖고 여러분아 가고 싶나? 솔직히 말해서. 서울 삼성 정말 못하긴 하거든. 근데 KCC 말을 가고 싶냐고. 응? 아니면 어느 바를 가겠지. 한번 물어보자. 해준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잘 없고 역으로 오히려 안양 KGC한테 쉬고 왔을 때 개농 그 역마인 당하고 이런 팀이다. 뭐가 묻을까? 올드 전술 그리고 전창진 올해만 시킨 거 알잖아. 지금 한 3, 4년 됐다. 존나 기회를 많이 줬어. 그럼 송교창하고 또 내년 보고 기다리고 이래야 되나? 나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는 아무리 뛰어난 감독이 이제는 문제가 된 거야. 유도원도 문제가 되듯이 왜 그 팬들 제일 싫어하냐면 혹사를 하는 거야. 그럼 6일 할 거면 6일을 바로 하든가.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주전 선수는 아픈데 또 안 뛰는 것도 아니고 뛸 때는 또 많이 뛰게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라고. 지난 경기 때는 전준범이 하락이 좋아서 그렇게 된 부분들이죠. 정창영 정준범 뭐 잘해. 특히 정창영 같은 게 잘해. 그게 다라는 거야. 부담이란 출전 시간 배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제퍼슨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감독이 잘못됐던 거를 다 보여준 입장이야 올해.
옹이 뭐 해도 그런 것도 다 잘못이야. 왜 허웅이 왜 다쳤겠냐, 힘들아. 뭐 어쨌든 뭐 그거를 뭐 불가항적이라 하지만은 다 관리해서 비롯하는 부분들이야. 삼성도 어쨌든 지금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재미를 보고 있는 팀이다 보니까, 그리고 장판이 삼성이랑 했을 때 5점 6점 포지션의 경기가 의외로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경기는 장판 똥배도 메리트가 없어요. 장판 똥배도 메리트가 없고, 그리고 보통 보면 5점 6점 때도 상당히 많았었어. 그리고 서울 삼성 이기면 삼성이 이런 적이 없거든. 개발은 적이 유일한 팀이 전주 KCC야. 2번이나 그랬어. 한 번도 아니고, 한 번이면 삼성 뽀록이지. 근데 토장님 10배를, 삼성이 10배가 많긴 하잖아. 그래서 그런 건 모르겠지만은 서울 삼성 경기 보면은 장판한테 유일하게 7점, 8점의 경기력 나오면서, 나름 경기력 나오면서 10배까지 뜨는 이런 경기가 2번이 나왔기 때문에 요거 일단은 서울 삼성 풀에는 안 갈 수 있어도 장판 많이는 못 간다 생각합니다. 왜? 지난 경기 때, 안양 KGC 때 그거를 접전을 만들다가 사코토 해가지고 마인사이드가 나왔던 걸 보고 갈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핵정배를 받아놨네. 그럼 누가 갑니까? 안 가지. 그래서 나는 서울 삼성 프렌 오버를 보겠습니까? 언더를 보겠습니까? 저는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비적인 게 통해야 이깁니다. 지금 뭐 김실의 그런 건 솔직히 반짝이고, 나머지는 선수 다 알잖아. 차민석, 이번석, 원석이 나올 거거든. 원석이 나오면 뭐고? 원석이, 심성녀, 그다음 김태술, 예은이, 그 다음에 또 뭐고? 제도, 언더 뭐 크리스 폴, CP3 막 언더 신앙들 아이가 솔직히 말해서 할민선, 그죠? 거의 뭐 언더 뭐 수호신들이잖아. 그죠? 뭐 신명호 맞죠, 그죠? 그래서 원석이가 나와주면은 나와줄 거야. 왜? 또 삼성의 그 뭐니 이승현 이런 부분도 빅매치 돌아가면서 막아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나온다고 보고, 그럼 정체되는 구간, 뭐 설날맨키로 정체되는 구간 반드시 생긴다. 알겠지? 창진영은 트럭시 신경 안 씁니다. 왜? 어차피 안 자를 거거든. 왜? 전주 KCC에게는 뭐가 있다? 승부사 온라인이 있기 때문에 절대 안 자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놓고 구단, 저기 경기장 밑에 토토 씹어 써놓은 구단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저기 1층에 앉아갖고 뒤에 보면 승부사 온라인 써있는데 그런 구단을 대놓고 토토 하겠다고 하는데, 놈들아. 그럼 뭐 씹어 팬들 눈 하나 깜짝하겠습니까? 그럴 거면 진작 올라가고 상위권에는 형성이 되었어야죠. 다른 팀 절고 있을 때 그래도 장판이 구성이 돼 있는 팀 아이가. 라거나도 못하는 것도 아니고 뭐 되게 못하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감독이 존나 문제죠.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감독이 전술을 그지같이 짰거나 아니면 일부러 질라고 씨발 그렇게 짰거나 그 방법밖에 없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팬들은 바보가 아니다. 창진이 형 잘렸으면 좋겠어. 많이 해묻잖아 솔직히. 나 절대 안 잘릴 거예요. 왜? 윗선이 창진이 형 좋아하거든. 용산고 그 라인이 있어요. 그 KCC가. 그래서 절대 안 잘릴 거야 아마. 내년까지는 기회 줄 거야. 아 그래도 성교창이 있으니까 내년에 새 체육관 만들고 하면은 해줄 거야 이라고 뭐만 변명되고 하느냐 하면 막 진짜 전북 팬들처럼 막 이렇게 드러나면은 그냥 개농이라서 그렇게까지는 없을 거고, 전북 팬처럼 막 일어나서 막 그 단장 나와라 이러면 그러면 그만둘 수도 있겠지. 근데 트럭시에 한 일주일 2주일 하다 막 너네 돈 없지? 이거 한 달에 100만 원씩 줘야 되거든. 일주일 하면은 야 돈 없지? 그만해라. 네 돈 쓰는 거지 우리 돈 쓰는 거가. 장판 본사에다 백내 사퇴라도 안 할 거야. 전북만큼 하든가. 그런 거 아니면 안 하거든. 그럼 팬들은 에이 씨발 돈도 없는데 장판 줬대라 그냥 이라고 치아뼈 있지. 알겠죠? 오케이 내년까지는 하겠죠 그래도. 자 우리의 가수공사. 우리 가스공사. 와 근데 둘 다 욕 나온다 진짜. 당근이냐 우리 가스공사냐. 가스공사면 맛이 안 납니다. 가수공사 해야 됩니다. 징글징글해서. 우리의 가수공사. 와 진짜 존나 어렵네 진짜로. 지금 한 달 남았거든. 가스도 꿈틀꿈틀 되거든. 왜 7위 한번 노려보려고. 아니 지금 형들 가스도 기회가 있습니다. 뭐 수원 KT랑 별 차이가 안 나요. 3게임 반 차이 나거든. 수원 KT가 43경기 했는데 18승 25패야. 18승 25패야. 그리고 가수공사가 15승 19패야. 그리고 7회까지는 된다 보고, 캐럿이 못 낸다가 정배 보기 때문에 캐럿이 3월 31일까지 돈 못 내고 파산 난다에 방향 정배를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판 KCC 저 창진이 형이 장난치는 거야. KT도 족밥인데 우리 뭐만 하면 플레이오프는 어떻게든 갈 것 같은데 그런 안이란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요번 시즌에 토토 많은 시즌을 딱 정했어. 별로 그렇게 막 존나 열정적으로 하는 느낌이 안 들어.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개판으로 하는 거야. 그래도 가수공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올해 할 팀을 찍어주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지금 대본 쑥가세 우동 요 라인업 좋습니다. 근데 가수공사의 문제는 이대성을 버려야 됩니다. SH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솔직히 그냥 내가 봤을 때는 또 안 쓰면 팬들 뭐라 하거든. 그냥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진짜 가스공사를 생각한다면 이원대도 있고 그거 써서 그냥 가는 게 낫습니다.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방법밖에 없고 어쨌든 3, 4번 라인들은 캐롯이 없다. 캐롯은 뭐고? 존나 양궁이다. 그래도 가스 가는 이유. 효근이, 그 다음에 대현이, 그 다음에 신승민, 요거. 그 다음에 요새 또 나름 조상렬 벨랑게리 위주로 좀 가고 있거든. 늦었는데 이미. 그래서 이대성에 대한 의존도만 놓으면 멤버는 4강권 아이가 어찌 보면은 그죠? 그래서 나름 연승도 타고 그렇긴 했는데 일단 뭐 선수들 한번 기대해보고 특히 효고 달라가 좀 컨디션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 벨랑겔 위주로 좀 바꾸려고 하는 것도 왜냐면 비슷한 경기는 존나게 많이 해 가스가. 캐럿은 어쨌든 그 외적 문제도 분명 있고 의욕이 떨어져. 지금 그리고 또 이제 뭐 거의 파는 단계까지 왔다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전성현 그런 부분들도 있고 전성현도 초반 러시부터는 안 되잖아. 후반에 이제 중요할 때만 땀 3점 때리니까 저기도 뭐 차바이런지 이런 부분 괜찮으니까 요거는 이제 가스공사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결국은 4번 5번 그 다음에 선수들이 와 그때는 상관없다고 제가 봤는데 이게 자꾸 길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2달 3달을 못 내다 보니까 선수들이 당연히 이거는 이슈가 생길 수밖에 없다 나는 그래 봅니다. 김진효가 빅맨을 막아야 돼요. 이종현도 지금 없죠. 김진효가 정용원을 막아야 된다고. 김진효가 이대현을 막아야 된다고. 이거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대성은 좋은 건 있지. 전성현은 이대성이 붙이면 돼. 왜? 이대성이 장점이 공격이 미들 점퍼도 있고 폭발적인 것도 있지만 뭐가 좋노? 수비. SH가 그랬어. 대성이 수비는 좋다. 그래서 수비는 좋은 거 맞거든. 존나 좋아요. 그러니까 몇 개 뺏었단 말이야. 안 나오진 않을 거야. 유동 감독 성향상. 근데 많이 줄이긴 줄였어요. 분배에 대한 부분들은. 근데 수비는 기가 막히게 하니까 아마 전성현이 이대성 붙일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아니면 우동현 붙일 수도 있어. 우동현도 악바리까지 존나 붙이긴 해. 그래서 나는 뭐 그거 막히면 끝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로스는 원툴에다가 뭐 예상하는 부분 아이가 터지면 씨발 다 터지고 저기 뭐냐 뭐 걔 누구야 걔 신인 누구 안정욱이 이런 데서 터지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알겠지. 그래서 그래도 나는 오바 경기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바 아니면 가수공사 승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캐럿은 뭐 정답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존나게 쏘는 거밖에 없어요. 이정현 짝정현 그냥 들어가고 주고 빨리 듣고 빨리빨리 슛타임을 빨리빨리 가져가는 방법밖에 없어. 그거 아니면 힘들어. 같이 맞다하고 템포만 늦춰갖고 해갖고 4번 있는데 저기 포트 툭툭 치면 또 김진효 반칙하고 또 뭐고 또 뭐 백업 와갖고 반칙하고 뭐 신인 있잖아 반칙하고 그거 하다가 세월 다 가면 이제 파울 트러블 되면은 이제 뜯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래도 가스공사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캐롯은 어차피 구단 없어지는데 굳이 살려둘 필요 있을까? 있는 가스공사 밀어주면 되지. 돈 많은 가스공사 밀어주면 되지, 그지? 오케이? 그래서 서로 좋게, 그지? 그리고 캐럿도 만약에 돈 입금만 된다면 오이는 하긴 할 것 같아요. 지금 안 될 것 같은 게 정배라서 그렇지. 알겠지? 그래서 오바 알면은 뭐 그래도 저 끝은 개농이지만 가스공사 승 나와야 되지 않겠나 싶네요. 오케이? 추천 한 번씩만 쫙 눌러주세요. 추천 한 번씩만 쫙 눌러주세요. 오케이. 그 다음 경기가 또 뭐 있지? KT하고 DB. 근데 DB는 못 가겠다. 합니다. DB는 못 가겠다. 근데 DB는 끝났다. 근데 DB는 진짜 못 가겠다. DB 갈 수 있나, 남들? 근데 저번 뿌라져서 그런 거야. 초록색 된 팀들한테 내가 당했거든, DB하고. 그게 아니고, 너무 못은. 그냥 KT 가자. 또 배당이 후지긴 한데. 근데 6연패고, 7연패고, 그냥. 주성희 감독은 아직 그 감독 깜냥은 안 되고.
그래도 씨발 그 6강 걸려있는 그 KT 가자 그냥. KT 가고. 그 대신 언더 본다 언더 보는데 만승은 안 가겠습니다. 그냥 하윤기 하나 본다 하윤기. 그 하윤기 다른 거 필요 없고 그냥 그리고 양홍석하고 감독하고 지금 사이 별로 안 좋습니다. 베테랑 존재가 없고 그래서 언더 보고 일단 뭐 KT도 어쨌든 양궁농구 돌아가야 되는 부분에서 점수는 그러니까 뭐 개오버 찍는 팀은 아니죠. 승패 가든지 하지 아니면 언더 찍든가. 일단은 뭐 두경민하고 돌아서 뭐 저기 찍을 법도 한데 지난 경기 진짜 이겼어야죠. 뭐 하는 거야 그게. 그리고 디존 데이비스 될 것 같거든. 와 진짜 이 6강 가고 싶다며. 6강 가고 싶다며요. 근데 왜 얘를 데리고 와요? 나는 아는 선수입니다. 아니 6강을 가고 싶다며요. 근데 얘를 왜 데리고 오나요? 얘는 어느 정도는 알아요. 물론 KBL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별로 기대하지 마세요. 말콤 토마스랑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말콤 토마스보다 조금 잘하면 조금 잘하는 거지. 별반 다를. 방금 바로 판단해서 얘 압니다. 스타일을 압니다 내가. 그래서 리스트 없어서 지금 다 각자 리그 끝물이니까 뭐 나올 선수는 없어서 뭐 이렇게 뽑았는데 어디서 봤다면 그래도 내가 아는 선수야. 많이 몰랐어도 어차피 까봐야 아는 거니까 그제? 그래서 나는 언더 아니면 차라리 언더 쪽으로 가도록 하고 두경민이 복귀하니까 알바노가 리딩만 집중을 하니까 알바노가 공격하는 게 많이 줄었어요. 그게 언더 가기 더 좋습니다. 왜? 아니 방장님 그러면은 둘 다 터지니까 오방하기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두경민도 복귀를 했고 알바노면은 두 명이서 사정없이 흔들어주면 되겠네요. 두경민 도리도리 하는 것처럼 해주면 되겠네. 아니 오히려 그러면은 더 좋아. 알바노가 더 하는 게 위력적이야. 두경민은 어쨌든 패턴에서 물론 그 터지고 안 터지고 있지만 알바노가 리딩을 잡고 그 공격하는 그게 더 무서워.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오히려 나는 더 언더 날 수 있다고 봐. 반대야 반대. 잠깐 가면 씨 알바노도 나오고 두경민도 나오면 둘 다 하니까 더 폭발적에서 오반 해주지 않을까요? 이렇게 보죠. 아니 난 반대야 반대. 반대로 봅니다 저는. 알겠죠? 그리고 이 새로운 선수 같은 경우는 약간 외곽 위주야. 골밑을 즐겨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 물론 그런 센터형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나는 언더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요. 그리고 어찌 보면 또 DB의 주축이라 볼 수 있는 최수목이가 뭐 공략 잘해주고 있지만 어쨌든 수비의 일강연도 있는 선수다 보니까 저는 뭐 언더 쪽으로 가는 게 안 맞겠나 싶어요. 근데 KT에 마야는 가고 싶진 않네. 또 마야 못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조금만 하면 됐겠는데 여기도 참 그런데 일단 웨인이 그래도 구성이 돼 있으니까 제로드 존스라니까 프로스포라든지 또 그건 되니까 그냥 하윤기 보고 가는 게 좀 크죠. 골밑 안쪽이니까. 저기 종규 있는데요. 종규 있어도 윤기 앞에서도 못 한다니까. 하윤기 훨씬 나 지금 하윤기는 15에 17에 미들 점퍼에 뜯는 것도 잘하는데 종규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그 잘한다고 볼 수가 없지. 오케이 둘 다 가기 싫으면 그냥 언더 가요 그냥. 알겠지? 그래서 노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연홍 보고 배구 보고 마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오늘 또 그 안양 KGC하고 5시 있으니까 보도록 하고 이제 아침에 전초전이 생겼어요. 여러분 또 많이 사랑해주고 보면은 또 재밌을 거야. 여러분도 뭐 축구도 유로파 우리도 있어야지. 저기도 유로리그 있는데 우리도 아시아리그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축구보다는 솔직히 농구가 더 재밌는데 그지? 오케이. 그 다음에 우은. 자 신하는 애 이제 2경기 남았어요. 국민. 그 다음에 썸 내일 경기 있고요. 2는 확정 지었고 이제 3, 4의 싸움이야.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원큐랑 삼생이 있어요. 이제 3, 4의 싸움이야. 우는 4위를 당연히 누구를 넣는 게 좋겠노? 근데 큰 의미는 없어. 위성우는 씨는 그냥 막 다 이기고 싶어서 막 내가 짱이다 이런 약간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물론 뭐 그런 게 큰 의미는 없을 수는 있어. 당연히 조나단이한테 2번 당했다 애가. 그리고 어찌 보면 신한이 삼성 야 경험 차이 아이가. 그래도 단기전은 뭐냐? 단기전은 뭐야? 경험 많은 놈 조심해야 되거든. 어쨌든 저기는 조슈하고 윤예빈이 앉아있긴 한데 윤예빈 못 나오지. 이중 못 나오지. 메이플랜더로 문제 될 수 있거든. 옳다버리면 썸처럼 막 그렇게 개 터질 수도 있거든. 삼성이 개질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일단은 요거 밀어줄 수도 있다고 봐. 그리고 우운도 구성 많이 못하는 건 이제
고아라 이런 선수들도 부상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조나단 또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 조나단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신한이 지난 경기다 또 뒤집은 이런 부분도 우리 또 먹었는데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대신 점수는 많이 발생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못하고 치고 이런 거는 좀 약간 뭐 아무 의미는 없는데 수비에 대한 부분을 똑바로 안 하거나 뭐 리바운드 안 잡아주거나 이런 부분 했을 때는 상당히 개모락하는 부분들 분명히 존재하거든. 그리고 김다미 김정은 당연히 30대 중후반에서 뭐 요 경기 안 나올 수도 있고 만약에 15분 10분밖에 못 나올 수도 있고 그럼 쿤버에 해가지고 얼라들 뭐 편선을 한지 뭐 채은이 저기 뭐고 그 누구 백머시기 걔하고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나마 좀 무서운 건 나윤정이 3점 하나 무섭다 이런 생각하고 그래서 옆에까지도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언더 더 나올 수 있는 게 신한은행이 오히려 역으로 왜냐면 신한은행이 지난 저 삼성 경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신한은행 군하당 감독이 삼성생명 경기 하기 전부터 실없는 소리를 했어. 뭐라고 했게? 아시는 분 있다. 아시는 분 있나? 실없는 소리를 대놓고 먼저 해버렸다. 뭐라고 얘기할게요. 이미 우리는 사회라고 보고 나는 경기에 임한다. 보통 그런 얘기 안 하거든. 대놓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 어느 정도 마음을 가지고 어차피 플레이오프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을 한 거거든. 그래서 그래 보면은 생각해보면 부상자 생각해서 오히려 신한은행이 그 선수들을 빼버렸네요. 이리 나올 수도 있거든. 그래서 나는 일단 언더 아니면 신한 프렌 중에는 그래도 둘 중에 하나는 최소 나와야 된다 생각해. 스포츠 100%는 없지만 그 플랜을 잡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찢어서 갈 수도 있고 그 프렌의 언더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 언더 나오고 근데 막 마엔의 오버 나오고 이런 가능성도 없고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잡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뭐 둘 다 가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역배까지 보는 입장이고 특히 또 지난 경기 때 김소니아 활약 그 다음에 또 김진영이 막판에 몰아넣는 이런 부분도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생성이 된다면 이제 뭐 신한도 좋은 부분을 보기 때문에 저는 뭘 보나 신한이 또 두 번 잡았던 부분도 보고 그다음 우리은행이 또 신한을 썸이랑 붙이는 게 좋죠. 삼성이랑 붙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래저래 봤을 때 프렌의 언더는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정신줄 놓는다고? 요새 배팅을 하는 거지 창진형은 6위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자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배구 보겠습니다. 대박난방행님 추천 감사합니다. 근데 너무 조용한 거 아이가 힘들어? 근데 알겠는데 힘들어. 진짜 너무 조용한 거 아이가 뭐 이래저래. 진짜 너무한다 형님들. 아니 뭐 이래저래 싶으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인데 그냥 말 안 하는데 그냥 이래저래 뭐 저래 요래 막 모든 것들이 진짜 너무한 거 아이가? 그리고 뭐 아니다 그냥 조용히 할게 그냥. 했습니다. 했어요. 투부터 먼저 했습니다. 자 배구 볼게요. 그냥 닥치고 한국전력. 한국전력하고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 이기겠습니까? 못 이기겠습니까? 이기겠습니까? 못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이기겠죠. 그거 할 건가? 좋은 배당 가는 거 그거 아이가? 항공승 한점풀 다득점. 뭐 선택 알아서 하시오. 알아서 하시고 이래주는 거 싫어하지만 이기긴 이깁니다. 네 한전 안 밀립니다. 홈에서 리버스도 잘하고 프렌 차라리 근데 그 정도 갈 거면 프렌 가는 게 낫겠네. 프렌이나 오바나. 정지도 살아나긴 했는데 안 보여준 게 너무 많고 한전은 다 필요 없고 승우가 안전적인 볼 백업을 해주냐 마냐인데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서재덕은 수비에서도 헌신이 좋고 임성진 뭐 말하면 입 아프고 그제. 그래서 뭐 저거 가느니 프렌에 오바 가는 게
보이면 깔 수 있는 거죠, 그죠? 맞지, 그죠? 뭐 대한항공도 뭐 칭찬할 거는 민재밖에 없다, 민재. 그냥 나머지는 뭐 요새는 잘하고 있는데 뭐 가려면 가세요. 근데 나는 언더 생각할 사람도 없을 게야 이거. 언더 생각할 사람 없을 거. 어제 손목 그래 밀렸음에 불구하고 주스 했으면 오버 났던 그런 경기거든. 그래서 풀엔의 오버인데 풀엔의 오버 중에서는 오버가 낫다 생각합니다. 오케이 3대1 하면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냥 설명 길게 안 합니다. 근데 4위하고 3위 거는 이제 호흡 원정이 중요하지. 3점권만 들어가 있으면 되거든. 그래서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봐요. 3위랑 4위 승점 3점 차만 나면은 생기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항공 가고 싶으면 그냥 항공 가는데 뭐 중간에 풀엔 다득점도 있기 때문에 그게 더 빨리 끝나지 않겠나 싶어요. 3대1 나올 수도 있고 3대2 나올 수도 있고 물론 항공이 잘하면 근데 마에는 안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마에는 안 갔으면 좋겠고 그냥 1번 승은 가시려면 또 가시는 분 있잖아요. 그지? 여기서 떨어지면은 만약에 배당 떨어지면은 고만 가지 말고 뭐 언더 하든 또 좋은 배당 찍든지 하시고 차라리 양쪽으로 가서 뭐 언더 혹시나 보는 분 있으면 그렇게 가는 게 맞고 저는 뭐 고래 보는 게 맞겠네. 이렇게 주는 거 싫어하지만 근데 이렇게 줘야 될 것 같네요. 오케이. 이해하셨잖아. 어차피 어떻게 배팅하라는 건지. 오케이. 이거 막 설명이 공성률이 어떻고 막 필요 없잖아. 이제 끝물이다. 한 3-4경기 남았는데 5경기 남았는데 뭐 큰 의미는 없다 봅니다. 자 기름도 약간 마지막 그런 부분이고 이거 현금 봅니까 안 봅니까? 현금 그대로 그 전까지는 계속 반대받거든. 계속 기름이 이제 기업한테 져서 마음에 안 들키고 아니면 지난 경기처럼 그냥 오버 찍으면 되겠까? 기름 지난 경기인데 오버 봤는데 현금 보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기름 봐야겠습니까? 의미는 없죠. 근데 기름이 현건한테 존나 약하죠. 맨날 양거신한테 걸리죠. 모마가 얼마나 뚫리냐 마냐 차이입니다. 나머지 다 필요 없어요. 양거신한테 얼마나 안 막히냐 이거야. 그리고 양거신한테 점수 얼마나 줄 거냐 이거야. 근데 김연경 없으니까 깎아먹는 게 있으니까 할만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모마가 어떻게 되는지는 대봐야 하는 거지. 근데 그게 존나게 터져야 된다. 누구야 저기 유소연 대신 요새 건민지도 나오잖아. 유소연 존나 못하니까 건민지는 주전 뛰기 좀 뭔가 아쉽고 아니지 볼백은 좋긴 좋아. 근데 결국에 보면은 어쨌든 졌어. 현대건설한테. 그래서 일단 이런 거는 그냥 다득점 보면 될 것 같고 근데 현관 볼게요. 오랜만에 현관 한번 볼게요 이거. 배당도 좋고 불안불안한 거 맞긴 맞아. 뭐 못하냐도 그렇긴 한데 그때도 선수들 빠져있을 때거든. 근데 뭐 이다현하고 이런 부분을 잡아냈기 때문에 물론 김연견이 존나 크긴 한데 그래도 나는 현대건설 보겠습니다. 근데 현대건설보다는 오버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3대를 만들어줄 가능성이 있고 기름도 기업은행한테 그래 하는 거 봤을 때는 기대 안 돼. 어쨌든 많이 막히긴 많이 막혔어. 기름에 뭐 유선도 그렇고 건민지도 그렇고 문지훈이도 그렇고 모바도 그렇고 많이 막혔어. 여러 번 붙어봤는데 물론 뭐 그 속에 뭐 한 세트 딴 거 뭐 두 세트 딴 것도 있고 하긴 하지만은 이게 뭐 또 역으로 돼 있으니까 더 풀엔 한번 가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현금 풀엔이나 오버 주고 접근하시는 게 좋은 것 같네요 저는. 뭐 마지막 찬스가 남았는데 사실상 어렵고요. 기름도 뭐 도공 인삼이 절해하고 있는데 지금 기회가 오겠습니까? 안 온다고 보는 게 맞겠지. 오케이. 그래서 저는 오랜만에 현대건설 역배 풀엔에 역배까지는 갈 필요 없고 그냥 풀행 갈 건 풀행하고 오버 갈 건 오버 가고 그러면 될 것 같네요. 됐나요? 녹화 끝내도록 할게요. 50분 딱 넘어간 1시간 넘어간 것 같은데. 그리고 멤버십 참가하실 거면 그 올인원 패키지 하시면 됩니다. 좀 길어도 오늘 뭐 50분 했어요.